많은 종목들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그런데 안 움직이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죠. 거래도 딱 하나는 아니고 거래가 정지된 종목 바로 10대 그룹 지주사 중에 처음으로 거래 정지를 당한 한화입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래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 또 어떤 영향까지도 전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거래소에 아마 있을 겁니다.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우경희 기자인데요. 우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래소에 계신가요? 네,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어제 나온 거죠? 거래소의 네네. 결정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거래소가 한화에 대한 제재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내용부터 좀 먼저 알려주세요. 예, 어제 이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서 한화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하고 벌점 7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늑장 공시에 대한 그런 처벌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화는 공시 위반 제재금 700만 원을 부과를 받게 됐고요.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하루 거래가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이제 거래가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공시 위반에 따른 이런 벌점 부과는 사실 이례적인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한화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한화가 공시한 내용이 최고 경영진의 횡령 배임에 대한 발생 사실, 이런 공시라는 점에 대해서, 이때 먼저 한화가 거래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거를 주말을 통해서 긴급하게 해제를 하면서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들어갔을 때 이번 한화그룹이 거래소가 횡령배임 관련해서 바로 이제 거래를 정지하긴 했는데, 저도 일요일에 출근했었는데 그 주말에 다시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한화에 대한 거래 정지 해지를 신속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요. 이 거래소 쪽은 한화의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을 하면 상장 폐지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이 주식을 거래 정지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종목 거래 정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래소의 최우선 시장 운영 원칙이 이제 혼란 최소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처벌을 위한 거래 정지는 투자자들에게 환매 기회를 뺏는 행위다, 이런 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화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도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래소가 전격적으로 거래 정지를 결정을 하면서 이전에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도 거래소가 상당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래 정지가 하루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 가지고 대기업 봐주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좀 갸우뚱하긴 한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거래가 정지된 기준이 벌점이 몇 점이죠? 5점? 그렇습니다. 5점입니다. 근데 이게 누적이 돼서 한 7점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당초에 거래소 쪽에서는 벌점을 6점으로 밝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벌점을 1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쪽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더 미중해진 것은 아닌데, 거래소 쪽 입장에서는 어떤 좀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1점 벌점이 추가되지 않았었더라도 기존에 6점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래 정지 하루 정도는 맞습니다. 거의 예고가 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또 코스피 기업들, 대형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면 벌점 1점이나 2점 정도는 경감을 해주는 것이 어떤 일종의 관행이었는데요. 이번에 거래소가 이 한화에 대해서 벌점 1점 오히려 추가한 것은 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시장과 언론의 그런 눈초리를 좀 의식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1점의 무게감이나 중요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점이나 7점이나 제 눈에는 거기로 보이는데, 아무튼 투자자들은 좀 불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정지되면 안 좋은 거죠, 참. 근데 이제 제 3자 입장에서는 이제 형평성 논란으로 봤을 때 하루짜리 거래 정지는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요 의미하고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된다고 해서 이게 주가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그룹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펀더멘털이 훼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처벌로 인한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이번 김승현 회장에 대한 어떤 공판, 이제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소 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또 이 검찰 쪽에서 상당한 이 중형을 구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가 되고 김승현 회장의 어떤 리더십 부재 현상이 표면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 가지고 한화그룹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오늘 주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장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화그룹
한화 주주들이 또 크게 피해를 볼 일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외국 자본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형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이 그룹사 계열사의 또 지주사의 종목이 거래가 정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이런 무형의 피해는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그 동안에 그 한화 오너들의 그 신뢰 하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좀 사회적인 문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예. 아무튼 좀 계속되고 있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오너가 좀 문제를 저질렀다고 해서 주가에 다 악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예. 모모 기업들 보면 그 오너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주가는 막 더 올라가고 예, 신고가 기록하고 이런 그 대기업 예. 그룹 주들도 몇 개 기억이 나네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 그룹 측이 좀 입장을 내놨나요? 한화 쪽은 뭐 상당히 좀 원론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예. 거래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주주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 주주들과 약속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공시 역량 강화 방안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사건의 어떤 쟁점이었던 그 공시 지연의 고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가 뭐 특별하게 더 문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시를 거의 1년 이상 횡령배임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가까이 이제 공시를 하지 않고 공시를 지연시켜 왔고, 또 그걸 인지한 시점에서도 금요일 날 장 마감한 후에 올빼미 공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예. 투자자들은 뭐 전혀 고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도 올빼미 공시였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옆에서 강영래 기자가 네네. 그 하나그룹의 그 입장, 네. 뭐 거래소 의견을 존중하겠다, 재발 방지 약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 웃으셨어요. 왜 웃으신 거예요? 늘 뭐 요즘 삼성도 그렇고 늘 비슷한 포맷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 참 좀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 진심으로 하루 이틀입니까? 반성을 하는 건지. 나중에 또 같은 네. 일이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달라지는지 그걸 좀 봐야죠. 참, 그 우경희 기자님. 네네. 앞에서 혹시나 그 회사의 오너, 그러니까 뭐 김승현 회장을 비롯해서 네. 실형이 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 거래소의 그 추가 제재 조치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이번에 횡령배임 발생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제 거래정지,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횡령배임 발생만 가지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만약에 이 오너 리스크가 한화의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이후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상폐라는 과정이 참 중요한 거다 보니까 신중한 과정을 거치는데, 하지만 하나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승현 회장이 뭐 실형을 받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증시에서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우경희 기자와 함께 한화 이 거래 정지 사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좀 확대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거래 정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